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해밀턴 시계고요. H706-05-731 모델입니다.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시계로도 유명하죠. 인터스텔라 해밀턴 머피라는 시계고요. 보시면은 해밀턴 카키를 베이스로 했어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H10 무브먼트를 쓰면서 해밀턴 카키를 베이스로 썼고요. 영화가 출시됐을 당시에는 이제 영화를 위해서만 시계를 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주문 섀도 요청이 많아져서 한참이 지나서야 올해 초에 그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대비 그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카키 모델 같은 경우는 병행 제품이 한 5, 6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 반해서 무브먼트는 같은데 이제 디자인 차이나 이런 디테일한 차이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8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계를 하나하나 요밀조밀 봤을 때 그 소장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얀색 인덱스나 하얀색 시바늘 분반을 쓰지 않았고요. 조금 톤 다운된 베이지나 아이보리 그런 느낌의 인덱스를 썼어요. 물론 그 시바늘 분바늘도 여기 이제 그 색상을 맞춰서 써줬고요. 그리고 일반 카키나 그런 모델에 반해서 이 시바늘 분바늘의 형상을 신경을 많이 써준 게 보이는데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롤렉스 서브마리너랑 좀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빈티지한 느낌이 한 번에 대번에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포인트가 이 초침이었죠. 그 모스보를 암시하는 그런 초침에 대한 내용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만 그 초침을 써준 게 아니고 이런 양산 모델에도 지금 판매하는 이런 모델에도 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을 그 영화 속 그대로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밀턴사에서 그런 리테일 가격을 높게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H10 무브먼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안에 이렇게 로터가 구멍이 난 형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창이 없기 때문에 좀 심플한 시계가 될 것 같아요. 용도를 한 칸 살짝 빼서 이렇게 돌리면 그냥 시간 맞출 수 있는 아주 기본 형태의 시계입니다. 하지만 기본 형태긴 하지만 이렇게 그 빈티지 하면서도 좀 꽉 찬 느낌의 시계는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전혀 허전한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앤틱하고 좀 클래식한 시계는 거의 그 유광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젤 쪽만 광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의 그 나머지 부분들은 뒷판까지도 무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22mm 블랙 소가죽을 썼고요. 송아지 가죽이고 그리고 스티치 또한 일반 블랙 스티치였으면 좀 허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보리 스티치를 써줘서 이 인덱스 다이얼이랑 좀 깔맞춤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42mm라서 조금은 큰 사이즈고요.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40mm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42mm로 나온 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해밀턴 카케에서 조금 큰 사이즈를 베이스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러거 투 러거 사이즈도 좀 커서 한 51mm, 2mm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제 손목이 17.56 정도 되는데 저한테도 약간은 좀 큰 느낌의 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초침이 포인트인 거 보니까 계속 초침에 눈이 가는 그런 시계고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초침이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 해밀턴은 이미 그 여러 가지의 모델을 영화에서 협찬을 해주고 그렇게 관심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로 그 인기를 누렸던 시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머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밀턴 협찬했던 시계들 중에 가장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그 해밀턴 22mm 가죽줄에 쓰는 그런 형상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계에 디버클을 썼으면 약간은 언매칭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시계들은 왜 다 이제 해밀턴 디버클을 달아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탱버클을 해야만 아무래도 이 시계의 그런 클래식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현대적인 디버클이 달리면 조금은 언매칭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밀턴사에서도 요새 다 디버클이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탱버클을 써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께는 11mm라서 그렇게 두꺼운 두께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파이어 글라스고 방수는 10기압이고요. 시계를 좀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껐을 때도 네. 굉장히 그 옛날 시계의 느낌은 나지만 그래도 실물을 봤을 때 해밀턴 시계만의 그런 블링블링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해밀턴 머피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해밀턴 크로노 모델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